음. 자, 우리 그 감가상각 방법이 여러분들 회계에서 하는 5가지가 있죠. 회사가 5가지 중에 선택. 그죠? 근데 우리가 일단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방법하고요.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꼭 외워주시는 거 권장드리는데, 뭐를 외워주시냐면, 특히 여기 이제 색깔 있는 거 있죠? 그죠? 여기 유형자산 중에서 우리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가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법인세는 정률법과 정액법 둘 중에 선택한 두 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가 세무조정을 하기 귀찮죠. 귀찮으니까 법인세를 주로 따라가기 때문에 주로 정액법, 정률법을 시험에 많이 내는 이유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 정률법하고 정액법이고요. 근데 회사가 만약에 선택을 안 했대요. 그럼 대부분 우리 건물 빼고 나머지는 얘들이 정률법 많이 쓰겠죠. 초기에는 애가 감가상각 많이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니까. 그죠? 그래서 정률법이 모식모식 방법이다. 나머지는 뭐 건축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액법밖에 안 돼요. 그죠? 이 정도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너무 여러분들 협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제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말문제 대비요. 자, 우리가 법인세 최초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재고자산하고 똑같아요. 언제까지냐면 최초 신고 기한까지. 그렇죠. 내가 그래서 1기에 설립이 됐으면 1기에 최초 신고는 우리가 2기 3월 말까지 하는 거죠. 12월 말 결산법인이면. 그렇죠. 그래서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이건 재고자산하고 같아요. 같은데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12월 31일까지. 알겠죠? 우리가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이면 12월 31일이잖아요. 그때까지. 예, 여건이 되시면 외우시고요. 여건이 안 되시면 안 외우셔도 되는 게 우리가 감가상각을 언제까지 신고했다 이런 거를 되게 심각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건 되신다면 외우시고 안 되시면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실기 목적상이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거 권장. 뭐냐면, 우리가 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하고요. 감가상각 방법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승인사항이다라는 건 좀 챙겨주셔야 돼요. 이거는 좀 챙겨주실 게 우리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그 법인세 배우면서 아니 법인세 세법을 배우면서 승인사항을 요구한다라는 게 없었죠. 그죠? 없었을 거예요 주로 신고로 족한다 막 이런 것들만 주로 배우셨을 건데 여기는 승인을 꼭 얻어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 감가상각은 주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쪽이잖아요. 그럼 유무형자산은 금액이 커요 작아요 취득원가 같은 게 엄청나게 크죠. 맞죠? 그럼 우리가 아까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내용연수랑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맞죠? 근데 금액이 큰 애가 감가상각 방법하고 내용연수를 변경하게 되면 한도가 막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겠죠. 크거나 작게. 그럼 회사가 조작을 해서 한도를 막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은 꼭 승인을 얻으라는 거예요. 변경하고자 싶으면. 아셨죠? 그 말이고요. 아래는 보지 마세요. 아래는 네, 의미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인세에는 잔존 가치가 원칙적으로 0이에요. 0. 다만 좀 밑줄 칠 게 있어요. 어디로 가주시냐면 208페이지 가끔씩 말문제가 나와서 208페이지 가보시면 코로나는 아니에요. 208페이지 보니까 요즘 여기
학교 코로나 좀 많이 걸린다면서 애들. 맞죠? 그래서 혹시라도 코로나인 애들은 쉬라고 했더니 정말로 코로나 안 걸린 애들도 저 코로나예요라고 쉰다면서 여기서 들었어요. 예. 그죠? 똑같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항상 어렸을 때. 그죠? 저 어렸을 때 아폴로 눈병 있어요. 아폴로 눈병이라 해가지고. 그죠? 제가 눈 엄청나게 비볐거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아폴로 걸렸어요. 실제로. 그걸로. 그래도 친구가 돈 주고 사가는 거예요. 다 걸렸어. 막 저한테 하는 거서 고맙다고. 500원씩 받아. 500원. 그때 500원 되게 비쌌거든. 그거 다 똑같구나. 학교 가기 되게 싫잖아요. 어. 자, 보시면, 뭐냐면, 거기, 지금 생각났어요. 갑자기 아폴로 얘기 왜 했냐. 자, 208페이지에요. 208페이지. 그 맨 아래에 보시면 2번 잔존가액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잔존가액. 거기에서 가로 1번 원칙 보시면 잔존가액은 0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정률법 있죠? 정률법은요, 우리가 정률법이 그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률법이 듣고 버리셔도 돼요. 정률법은요, 상각률이요. 우리가 루트가 있어가지고 취득 원가분의 우리가 잔존가치 쓰거든요. 됐죠? 근데 그러면 취득 원가분의 잔존가치인데 잔존가치를 0으로 보면 상각률이 0이 나와버려요. 됐죠? 그래서 정률법은 잔존가치를 0으로 할 수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암기만 해주시면 돼요. 정률법은요, 잔존가치를 취득원가의 5%로 봐요. 상각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밑줄 좀 어디냐면, 가로 2번 정률법 있죠? 거기에서 첫 번째 줄 중간에 취득가액의 5% 보이세요? 네, 거기서부터 잔존가액으로 하대까지 밑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여기까지만. 됐죠? 그래서 요건 좀 암기. 가끔씩 말문제로 내긴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0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됐죠? 정률법은 반드시 잔존가치가 있어야 돼요. 상각률이 안 나오거든요. 됐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연수 별표예요. 별표. 내용연수 특히 요 2번 별표입니다. 2번 별표. 최근에 나오는 애입니다. 여기.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아까 법인세는 내용연수도 규정하고 있고 감가상각 방법도 규정하고 있어요. 됐죠? 그걸 우리가 내용연수를 법인세에서 규정하는 걸 기준내용연수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네이버에 기준내용연수라고 치시면 우리가 자산별, 업종별, 그 다음에 우리 구조 같은 거 있죠. 뭐 건물이면 철근, 뭐 콘크리트, 이런 거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인조대리석. 그런 거 보려요. 내용연수 뭐 20년, 40년, 30년 이렇게 다 정해요. 알죠? 그러니까 거의 그 뭐라고 해야지? 공산당이잖아요. 그죠? 내용연수는 이걸로 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법에서는 그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기부금도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정상가액이라고 해서 인정해주죠. 맞죠? 이것도 똑같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 원래는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대로 가야 되지만 혹시라도 너희들이 저 내용연수를요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우리가 신고내용연수다라고 하고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요. 그렇죠? 네가 하고 싶으면 그걸 신고 제때하면 그걸 인정해주겠다라고 해요. 알죠?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다라는 건 기준 내용 연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기준 내용 연수에 이게 신고 내용 연수가요. 기준 내용 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한 걸 기준 우리가 신고 내용 연수라고 하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내? 이렇게 내요. 어떻게 내냐면 회사가 이번에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내용 연수를 신고하였다라고 출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출제하냐? 이렇게 출제해요. 단기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사가 내용 연수를 신고 기한 내, 내용 연수 신고 기한 내에 신고했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부담이 비용 쪽이니까 줄어들려면 비용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당연히 단기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겠죠. 단기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려면 여러분 비용을 많이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려면 한도가 커지는 게 좋겠죠.
그럼 한도가 커지려면 내용연수 긴 거, 짧은 거. 한도가 커지려면. 그럼 내용연수 2면 2분의 1, 한도는 0.5. 그렇죠? 내용연수가 100년이면 100분의 1, 한도는 0.01. 그렇죠? 내용연수가 긴 거, 짧은 거. 짧은 거. 그죠, 그죠. 그래서 내용연수가 짧은 것을 선택해야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커져요. 알죠? 그래서 우리 주로 시험에 내는 게 기준 내용연수 8년 가지고 내거든. 기준 내용연수 8년. 예, 예. 우리가 8년에 75% 곱하면 6년으로 떨어지잖아요. 했죠. 그래서 뭐 기준 내용 연수 8년 주고, 그다음 6년도 같이 주고, 그다음에 제때 신고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6년짜리로 여러분 입력을 하셔야 돼. 8년이 아니라. 아셨죠? 주의 좀 해주시고. 시험에 두 번 냈어요. 두 번. 특히 최근에다. 주의.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더럽게, 여기 좀, 여기가 꽤 최근 들어서 잘 나와요. 여기.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꽤 어려워요. 꽤 어렵고 출제가 많이 되는 동네 중에 최근에 하나예요. 자, 보시죠. 뭐냐면 우리가 회계는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해야지만 회계는 감가상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세법은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적어야지만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죠? 세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게 핵심이에요. 이거. 이게 뭐냐면 단기에 감가상각 자산을 차감하면 무조건 회사가 감가상각했다라고 봐요. 외워주시는 거예요. 세법은 감가상각비, 계정 과목을 감가상각비로 적었냐를 안 따져요. 무조건 감가상각 자산을 단기에 까잖아요. 까면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요.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막 시험에 짜증나게 되고. 그게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는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보여드릴게요. 최근 들어서 감가상각을 자꾸 세무조정 쪽에서 좀 어렵게 내더라고. 요 감가상각 관련된 그 세무적 말고요. 소득금의 종합계표에서. 자, 이 즉시상각 이제는 곧 할 거고요. 자, 보시면, 여기.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분계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에서는 중요한 게 차변이잖아요. 감가상각비를 적었다. 근데 세법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차변이 안 보여. 감가상각을, 자산을 깐 거죠, 대변으로. 맞죠? 요거. 여기 감가상각 자산을 간접 깐 거잖아요, 간접 깐 거. 맞죠? 그럼 세법은 요거 감가상각 했네라고 봐요. 뭐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니까 당연하죠,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여기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거 가지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7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가정하면 당연히 한도, 초과, 유보. 그죠?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뭐냐면 그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우리 회계 쪽 재무회계 가시면 손상 차손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시게 될 거예요. 손상 차손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제가 어차피 뒤에 가서 할 거니까 미리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어, 맨날 보여드리는 게 얘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음,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그 차량 운반구 위에 있는 20억 정도 있잖아요. 이게 차량 운반구 20억 주고 산 거예요, 회사가.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 차가 감가상각으로 11억 까진 거고요. 그 다음에 손상차손 누계액이 손상이 쌓여져 있는 걸 우리가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하거든요. 뭐 차가 사고가 나가 그랬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손상으로 2억 정도 까졌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를 감가상각으로 까졌다라는 건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간접차감을 쓰는 거고, 손상으로 까졌다, 그게 누적됐다라는 건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간접적으로 까는 거예요. 감누든 손누든 감누든 손누든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건 똑같아요. 알죠? 근데 회계는 다르죠. 회계는 감가상각으로 까진 건 감누고 손상으로 까진 건 손누예요. 아셨죠? 그래서 분계를 이렇게 끊어요. 어떻게 그냥 나중에 다 재무회계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손상차손 여기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해가지고 해당 감가상각 자산을 간접적으로 까야 돼요. 유형자산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됐죠? 되셨죠? 그러면 회계는 이거 손상으로 깐 거잖아요. 맞죠? 근데 세법은 뭐라고 했냐, 여기요. 회사야, 너 감가상각 자산을 깠구나. 너 그럼 감가상각 했네. 아이고. 여러분들, 무슨 소리지? 진짜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밑줄 좀 208페이지 그대로 있어요. 208페이지 가보실게요. 208페이지에 그 가로 4번 혹시 손상차손 보이시나요? 208페이지 교재 법인 조정. 가로 4번 손상차손 보이시죠? 세 줄 밑줄 좀. 자, 감가상각 자산의 진부와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회계 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이건 회사는 손상차손한 거죠. 네.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송금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 말은 세법에서는 손상차손이 아니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 입장은 감가상각 자산을 단계 까면 그건 감가상각한 걸로 봐요.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송금 계산한 것으로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출제가 이렇게 됐었어요. 화면 보시면 이렇게 됐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렇게 작냐? 129.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여기 있네. 7번 이렇게 됐었어요. 여기 보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완성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죠? 여기 있는데 보시면 여기까지 제가 밑줄 친 것만 보세요. 여기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만 보면 여기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비품의 회사가 감가상각비는 1,000만 원 적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정식으로 1,000만 원 깐 거예요. 근데 세법상의 감가상각 범위이 한도라고 했죠. 1,000만 원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보니까 회사가 여기 있죠.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회사가 적은 계정 과목이잖아요. 보시면 여기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500만 원을 계산한 거예요. 그럼 세법은 이거 뭐로 볼까요? 감가상각자산 깠잖아요. 대변으로 손상차손 누계 격죠. 그럼 세법은 이거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깠으니까 이거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요. 500만 원도. 됐죠? 그러면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1,500만 원으로 보여요. 근데 세법상 한도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가 500만 원 나와요. 여기. 해답도 있어요. 이런 어려운 것들만 이렇게 잡아드리면 돼요, 제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은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로 보아서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1,500만 원이죠. 1,000만 원이 아니라. 보이세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돼. 세법은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을 대변으로 깠으면 무조건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요. 아셨죠?
요거 좀 유념해 주세요. 이거는 내일 뽑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내일 뽑아 드려가지고, 왜냐면 이거 설명을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해답만 보시면 돼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없어. 어. 데이터 중요함, 이거서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깠다라는 게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자, 이제 또 중요한 거. 자, 보시죠, 여기. 자, 뭐냐면, 자, 회사가, 여기다 미리 쓸게요. 회사가 뭐냐면, 요거 있죠? 요게 뭐냐면, 전기에, 또는 과거에 감가비를요, 100원을 과소 또는 누락을 한 거예요. 과거에 과소하거나 안 잡은 거예요. 그렇죠? 안 잡아가지고요. 얘를 단기에 발견한 거예요. 단기에 발견. 단기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비용이 과소됐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그죠? 그럼 비용이 과소된 걸 단기에 발견했으면 비용을 올려줘야 되니까 손실 처리해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우리가 영업의 비용 잡은 거예요. 이게 중대한 오류가 아니어가지고. 이해되세요? 이렇게 해야 맞죠, 여러분? 비용은 원래 이월 안 되는 녀석이니까. 됐죠,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잡는 건 이거는 뭐 2월 되는 애니까 상관없고요. 그렇죠? 감누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렇죠? 2월 되는 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회계 입장이요. 회계 입장에서는 전년도의 감가상각비를 올해 한 거예요. 올해 감가상각비를 올해 한 거예요. 전년도의 감가상각비를 올해 한 거잖아요. 전년도에 안 잡은 거 올해 잡은 거니까 전년도 거를 올해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건 근데 세법은 이렇게 봐요. 그건 네 입장이고. 세법은 네 입장. 왜냐? 자 들어보세요. 세법은 감가상각비가 아까 무슨 조정상? 결산조정상. 했죠? 그럼 결산조정사항의 뜻이 뭐였어요? 결산조정사항이란 송금의 귀속 시기를 선택할 수가 있다. 했죠? 어디에 적어서? 장부에 적어서, 장부에 적어서. 했죠? 그럼 장부에 적는다라는 게 분계죠? 결산조정이 분계였잖아요. 했죠? 그리고 세법은 감가상각의 본질이 뭐래요?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거예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요. 자, 일단 감가상각 자산을 깠죠. 맞죠? 그리고 분계를 작년도 했어요? 올해 했어요? 분계를. 분계 올해 했죠. 그럼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까는 분계를 올해 했어요. 그럼 세법은 회사 감가상각 자산을 깠네. 근데 올해 분계했구나. 올해 먹고 싶구나. 그래서 올해에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지 전년도에 감가상각 올해 한 걸 보지 않아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 알고 있지만 빨리 세법의 입장에서 받아들여주셔. 결산조정 사항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결산조정 사항과 그 다음에 감가상각 자산을 깐 게 본질이에요. 계정과목 의미 없어. 맞죠? 분계 오래 했잖아요. 올해에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분계를 오래 했죠. 결산조정사항 분계를 오래 했잖아요. 올해에 감가상각 한 것을 선택한 걸 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빨리 이걸 받아들여 주셔야 돼. 맞죠? 세법은 어이구 감가상각 자산을 깠으니까 감가상각 했네. 어이구 분계를 오래 끊었잖아. 그럼 올해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했구나.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됐다 중요하죠, 이게. 왜냐면, 예, 우리 나중에 실기할 때 이렇게 하면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0이잖아요, 0. 왜냐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안 적었거든. 그죠? 하지만, 우리 여기도 뭐예요? 감가상각비 한도가 세법상 한도죠. 그럼 당연히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금액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0원 입력해줘야 돼요. 0원이 아니라. 알죠? 저도 힘들어. 여러분 표정 보면 다 힘들다. 알죠? 안 할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 그래서 일단 관점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결산 조정 사항이다. 아셨죠? 감가상각 자산을 깠다. 했죠? 올해 분기했잖아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세법은 올해 한도가 있겠죠.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니까 분기 올해기 때문에 이렇게 송금, 불산입, 유계, 유보. 자, 근데 얘는 시험에 안 나와요. 얘가 안 나오고 월 출제.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건 중대하지 않은 오류잖아요. 시험에는 중대한 오류 두 번인가 세 번 내서 옛날에 했죠. 물론 최근에는 안 내고 있어요. 최근엔 안 내고 있지만 그 기출문제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예. 자, 여기. 예. 자, 그래서 회사가 이번에는 중대한 오류래. 중대한 오류니까 우리 중대한 오류면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잉여금을 감소시킨 거예요.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됐죠? 네 번째는. 됐죠, 여러분들? 하지만 세법은 상관없어. 그게 중대한 오류는 중대한 오류가 아니든 감가상각 자산을 깠죠. 그리고 분기를 오래 했어요.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겠죠. 감가상각 자산 까는 분기를 오래 했으니까 결산종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한도가 70인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랬잖아, 아까. 중대한 오류여서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면 송금산입, 기타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응? 아까 그랬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까 정식으로 했던 거 있잖아.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서 비용 증가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요 문제. 이렇게 하면 회사가 이익잉여금 처리 안 하게, 이익잉여금 처리 안 하고 비용 처리한 거 좀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요거 차변에 이익잉여금 감소시킨 걸 대변으로 증가시키면 이익잉여금 안 잡은 것처럼 돌려버린 거고. 그렇죠? 비용 처리 안 한 걸 비용 차변으로 증가시키면 비용 처리한 것도 돌려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송금살이 기타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건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일단 점수 2점 까버리고 시작해요. 그렇죠?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진짜 수두룩해요, 실제로. 어. 그리고 얘는 한도가 있으니까 다시 한도 초과 송금불산이 유보돼야 되고. 알죠? 그래서 꼭 중대한 오류 이거 나오면 송금산이 기타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 자, 이제 요거 마지막이라는 건 여기 쪽 마지막. 자, 뭐냐? 우리 시험에는 뭐를 출제하냐면 이 두 개를 같이 출제. 뭐냐면 첫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걸 같이. 뭐냐? 당연히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도 하고 전년도에 못한 거 올해 하는 거 두 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내요. 뭐냐면 여기 회사가 아래에 있는 건 올해의 감가상각 100원을 정식으로 분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위쪽은 여기 위에 있는 걸 올해 발견했는데 중대한 오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내요. 됐죠? 이게 기출문제집 어디에 있나? 잠깐만 좀 찾아볼게요. 있을 건데 여기 있다 여러분 531페이지 가보실래? 기출문제? 기출문제집 531페이지. 기출문제집 531페이지.
자, 기출문제집 531페이지 가시면 거기 4번 있죠. 맨 위에 4번. 했죠? 왜냐면 최근에는 좀 잘 안 내고 있어가지고 73회까지 온 거예요. 했죠? 그리고 다른 문제가 있는데 여기 기출문제가 없어가지고. 자, 거기 4번 좀 보면은 4번에 여러분들 그 어디 있냐? 기계장치 좀 보세요. 자료 1번에 기계장치 있잖아요. 002번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맞죠?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 그 단기에 회사가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얼마 잡았대요? 자료 1번에. 1,000만 원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보시면 이렇게 잡은 거 회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회사가 그 기계장치 있죠? 이거 100만 원 생략할게요. 어떻게 했냐면 차변에 감값이라고 할게요. 감값이 1,0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1번. 됐죠? 그 다음에 자료 3번 보세요. 자료 3번. 자료 3번 보시면 회사는 밀린 기계장치 있죠? 거기에 전기분 시인부족액 보이세요? 우리 시인부족이 한도 미달이라는 얘기잖아요. 한도보다 회사가 적게 적었다라는 거죠. 맞죠? 적게 적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수정분기한 거예요. 보니까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인데 이익잉여금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회사가 중대한 오류니까 뭐로 한 거냐면 이익잉여금 깐 거예요. 맞죠? 그리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적었죠, 여러분들. 1,500만 원.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거잖아요. 차변에 이익이라 좀 할게요. 1,500,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500. 이렇게 잡은 거죠, 이 화면. 기계장치에 대해서 올해 할 거 1,000만 원 잡고 전년도에 1,500만 원 적게 잡은 거 올해 한 거예요.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요거. 되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2,500만 원이 1,000만 원 아니에요? 왜요? 감가상각자산 까는 분계를 올해 2,500을 했어요. 맞죠? 그러면 2,500만 원이 세법상 한도와 비교해야 될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되세요? 응? 자, 화면 보실게요. 그래서 나중에 화면 미리 이거 해놨는데 어디 갔냐?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나중에 하겠지만 여기가 회사의 감가상각비 입력하는 메뉴거든요. 보시면 1,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 적혀 있죠. 보이세요? 그러니까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게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깠으면 다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1,000만 원 오사게 적어요, 실제로. 틀린 거예요. 물론 최근에 안 나오고 있다니까? 최근에 안 나. 알죠? 높아심에. 알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 또 뭐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줄였으니까 송금산이 기타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없네.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송금산입, 전기오류 수정수 기타. 이걸 안 해요. 이거 무조건 하고 시작을 해야 돼. 보이시죠? 요거. 음,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네,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데 만약에 2,500만 원 잘 안 넣으면 한도가 틀어져 버려 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가 일단 어려운 애들이 왜 짜증나냐면 어디를 틀려버리면 다른 곳에 영향을 다 줘버려요. 맞죠? 잘못 입력하면 한도가 다 틀어지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셔야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내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을 올해에 깐 분계를 하면 무조건 감가상각 한 거예요, 회사가. 맞죠? 이걸 빨리 인정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다시 치우고. 자, 그럼 만약에 세법상 한도가 70원이라고 가정. 가정하면, 여기. 자, 일단, 송금산이 기타 무조건 해야 돼요. 알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예, 감가상각비 회사의 감가상각비는 100원이 아니라 200원인 거예요. 대변 핵심, 차변이 아니라. 대변 핵심은 감가상각 자산을 올해 깠잖아요. 200원을. 그렇죠. 요거 세법상 한도가 70원이라고 가정하면 한도초가 130원. 이렇게 아시죠? 네. 자, 됐습니다.